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10배가 가능할 수 있는 에너지 주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싱킹 알파에서 설날 특별 할인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거 날짜는 2월 2일부터 시작해서 2월 1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7일간의 무료 체험 그다음에 15% 할인 혜택 그래서 254달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1년 동안 그래서 20달러 정도니까 이걸 가지고 아무래도 좀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알파빅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추천 종목 주고 있죠. 그래서 많은 또 수익도 날 수 있는데 오늘 75불 정도 할인해서 연간으로 424불 정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메인 페이지 오시면 요 링크란이 있죠. 그래서 이거 옆에 거 누르시면 이렇게 뜨니까 그래서 프리미엄 아니면 뭐 알파픽 이런 것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르면 이렇게 뜨죠. 자, 그로 인해서 이걸 한글로 변환해서 보시고 여기다가 클레임을 하시게 되면은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또한 제 메인 페이지 오셔서 요 돋보기란에다 이렇게 싱킹 알파로 치시게 되면은 싱킹 알파 사용법이라든지 템백을 찾는 법 해가지고 다 제가 나열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보는지 저거를 작동하는 법들 저거 이런 것들 하나 있으시면 아무래도 미국 주식 하실 때 가장 좀 유용하게 쓰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는 우라늄과 기토리를 처리할 수 있는 회사인데 골드만삭스는 주가가 3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 그림을 보시면 애리조나주 에너지 퓨럴스의 피니언 플레인 우라늄 강산에서 채굴된 우라늄 강석 더미가 처음으로 모습을 보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그때 어떤 회사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골드만삭스가 에너지 퓨럴스에 대해서 광산기업에 대한 리서치를 분석하면서 매수 등급을 주고 있고 특별히 에너지 산업의 두 가지 주요 테마인 우라늄과 히토리오에 대한 노출들을 근거로 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30달러로 설정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화요일 종가 대비해서 한 40%의 여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콜로라도주의 레이크우드에 본사를 둔 에너지 퓨럴스는 미국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우라늄 강산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유타주에 있는 화이트 메사 제론소 역시는 우라늄뿐만 아니라 경히토리와 중히토리를 처리할 수 있는 미국 내에서 유일한 시설이다 그렇게 골드만삭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특별히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브라이언 리는 미국의 원자력 발전의 지원과 중국의 의존도 감소 노력으로 인해서 우라늄이란지 히토리 부분에 중대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그로 인해서 우라늄과 경중 히토리를 처리할 수 있는 단일 처리 시설을 포함해서 아무래도 두 최종의 시장 모두에서 최고 수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의미 있는 확장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긍정적인 추세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중요한 경쟁 우위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특별히 이 회사는 적자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EPS가 아직까지 적자 기업은 5% 미만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이 투자하시면 안 된다. 마켓이 5빌리언밖에 되지 않는다. 자, 이런 기업들은 항상 주시하시면서 주가가 만약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매출과 이익이 증가될 때 조금씩 일단 투자하셔도 상관이 없다. 근데 너무 많이 투자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또 오너십 한번 보겠습니다. 오너십에 인스티튜션 있죠. 기관들 자금이 한 64%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게 할 때 나쁘진 않게 들어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기관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큰 폭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진 않는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개인들과 인사이드가 한 1.3%에서 지금 퍼블릭 있죠. 개인들 자금이 34% 정도 들어와 있으니까 자, 여기 계속해서 여기 좀 줄어들고 이것이 늘어나야 되는데 자, 그렇게 되는지 관찰해 보시고 아직까지는 더 많이 기관들 자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64% 정도 들어와 있다는 말은 아무래도 기관들의 자금들이 좀 많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오너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인스티튜션이 있죠. 그것이 6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비슷하게 형성되고 있죠. 아까 64%였으니까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쪽에서. 자, 그 다음 또 인사이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요거는 내부자입니다. 내부자가 한 3.88이니까 두 개 합하면은 70% 넘어가죠. 그래서 개인들이 들고 있는 것이 27% 정도 되고 있다. 아까는 34% 정도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내려오게 되면은 주가 자체가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자금들은 털지가 않고 계속해서 들고 가는 자금들이니까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자금들이 많아야만이 주가가 많이 갈 수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회사의 지금 인컴 스테이트먼트 있죠. 손익계산서 한번 보시면 매출이 78.731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TTM 기준으로 해서. 근데 그로스 프라핏이 4.84니까 원가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로 인해서 넷인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마이너스다. 적자 기업이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번 돈보다는. 자, 그다음 밸런스 보게 되면은 캐시를 가지고 있는 것이 235밀리언. 그러니까 부채는 거의 없죠. 지금 이제 부채는 하나도 없습니다. 토탈 데트는.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건 좋은 모양이 있고, 거기서 데트 에쿼티인데 자본에 대해서 부채도 0.31%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채는 없고 캐시는 좀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매출이 아직까지 많이 안 늘어나니까 조금은 시간은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일단 우리가 분석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오각형을 보시고 저 오각형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장 다음에는 수익성이 중요하겠고 수익성 다음에 리비전이 있죠. 자, 어느 정도 일단은 기업의 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나는지 자, 그 삼각형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그다음 밸류에이션하고 모멘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성장성 같은 경우는 지금 B 플러스죠.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상승이 되었고 이 정도 되겠죠. 자, 그 다음 일단은 수익성은 아예 없으니까 이 정도 되겠고 자, 그 다음 때 리비전은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다. 이 정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단 밸류에이션을 본다면 밸류에이션 상당히 안 좋은 모양이 있습니다. 이 정도 되고 있고 모멘텀은 상당히 좋죠. 이 정도 되고 있다. 이런 오각형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오각형이.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앞으로 봐야 될 것이 정말 수익성이 늘어날지 자, 그거 한번 보시고 밸류에이션이 아직까지 높으니까 조금은 줄여야 되겠다 해서 수익성하고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안 좋은 모양이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회사가 10백을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본다면 다른 게 아니라 2017년도 있죠. 자, 요때 아무래도 양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10백을 떠나서 조금 일단 2017년도에 양전환 되면서 계속해서 플러스가 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양전환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자, 요쪽에 매력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EPS가 계속해서 이쪽부터 상승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에서부터 시작해서 플러스로 상승되는 시점이 2017년도다. 그러니까 2016년도 한 중순쯤 되면 주가는 계속해서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발판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매출의 증가가 2025년도에 마이너스가 됐던 것이 지금 이제 이때부터 2016년도부터는 142%, 그 다음에 48, 27, 38% 계속 성장가 되고 있으니까 매출의 증가도 자, 아무래도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것은 저 올해가 좀 주가의 반등이 많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식수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수가 중요한 거니까 적자 기업은 2023년도 2분기 때 1억 5,800만 주 정도 되고 있는데 현재 모습에서 2억 3,700만 주 정도 되고 있죠. 그러니까 2년 만에 좀 많이 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지 우리가 체킹해 보시고 주식수가 너무 많으면은 아무래도 주가 희석에 당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의 주식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지 전환사채가 어느 정도 비용이 되고 있는지는 계속 체킹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한번 볼 것 같으면 3년이죠. 3년 동안에 얼마만큼 받고 있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52배수 정도 되고 있는데 3년 동안에 평균 한 27배수, 한 30배수 정도는 줄 수 있지 않겠나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한 이 정도는 일단 평균으로 볼 수 있다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30배수 정도 줬을 때 아무 적정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보는데 2017년도 걸 가지고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매출이 232.72밀리언이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30배수 정도 해주게 되겠다. 3년 평균. 자,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2억 3,700만 주 있죠. 요걸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답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해보게 되면 30에다가 지금 이제 뭐 233 정도 되겠죠. 233 이렇게 해주게 되면 여기 나오죠. 저걸 나누기 해서 237 한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적정 주가는 한 29불, 30불 정도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한 30불 정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봉 차트 한번 보시면 이때까지 하락 추세 있죠. 하락 추세 일단 벗어났다는 겁니다.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자, 일단 상승의 추세로 들어가는 그런 모양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락 추세 벗어나서 이제 주봉입니다. 주봉상에서 상승의 추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는 계속해서 상승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많겠죠. 내려왔던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뭐 30불 이상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겠는가. 좀 길게 본다면은 자, 그렇게 생각하셔서 주가가 좀 빠진다면은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돼야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아야 되겠고 어디까지나 적자기일 때 항상 예의주시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배가 될 수 있는 요건들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들은 제가 직접 일단 넣어가지고 다 만든 자료들이니까 한번 체킹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자, 너무 일단 거부감 갖지 마시고 요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기본적인 분석을 좀 이해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쉽게 받아들이면 아무래도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에 말이죠. 어떤 회사가 미국의 국가 안보, 아니 미래 산업 전체의 운명을 쥐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 지정학적 폭풍의 한가운데서 무려 10배 수익률,
그러니까 템베거를 노리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 이름 바로 에너지 퓨얼스입니다. 아니 1000% 상승이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내 투자금이 10배가 된다는 건데 정말 꿈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현실에서 가능할까요? 네,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런 대박 투자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로 템베거라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가 유명하게 만든 말이죠. 아주 간단해요. 처음 투자한 돈에 딱 10배를 버는 종목. 그걸 템베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적할 템베거 후보가 바로 이 에너지 퓨얼스, 티커는 UUUU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요, 그냥 뭐 땅 파서 광물 캐는 그런 흔한 광산 회사가 절대 아닙니다. 미래 산업의 피,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이 핵심 광물을 둘러싸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그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떤 잠재력을 가졌는지 그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그건 바로 이 회사가 가진 비밀 병기, 화이트 메사 밀에 숨어 있습니다. 화이트 메사밀, 이게 뭐냐면요. 일단 미국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허가받고 돌아가는 상업용 우라늄 재련소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진짜 게임을 바꾸는 건 따로 있습니다. 이 공장이 우라늄만 만드는 게 아니라 히토류까지 처리할 수 있는 북미 유일의 시설이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히토류가 뭔지 아시죠? 첨단 무기, 전기차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바로 그거요. 그걸 미국 땅에서 직접 만들 수 있는 능력, 바로 이게 에너지 퓨얼스 전략의 심장부인 겁니다. 그럼 이 시설의 생산 능력이 어느 정도냐? 이건 뭐 경쟁사랑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입니다. 한번 보세요. 다른 회사들이 한 분기, 그러니까 석 달 내내 끙끙대면서 10만 파운드를 만들 때요. 에너지 퓨얼스는 단 한 달 만에 35만 파운드를 처리해버립니다. 3배가 넘죠? 이건 그냥 좀 더 잘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시장의 판을 아예 뒤집어버리는 그런 압도적인 수준인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독보적인 자산을 손에 쥐고 에너지 퓨얼스는 과연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그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중국 없는 공급망을 만드는 것. 중국을 완전히 배제한 완벽하게 독립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이 전략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해요. 딱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마다가스카르 같은 세계적인 광산에서 원료를 가져옵니다. 두 번째, 이 원료를 미국 유타에 있는 바로 그 화이트 메사 밀로 보내서 히토리를 싹 분리해내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렇게 분리한 히토리로 뭘 만드냐? 바로 고성능 자석합금, 완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광산에서부터 자석까지 이 모든 과정에서 중국을 단 한 번도 거치지 않아요. 완벽한 탈중국 공급망이 탄생하는 순간이죠. 이 거대한 전략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 그게 바로 호주 회사 ASM을 인수하면서 맞춰졌습니다. 이 인수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걸 통해서 에너지 퓨얼스가 한국과 미국에 있는 금속 가공 공장까지 손에 넣게 된 거예요. 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습니다. 이제 전기차, 전투기에 들어가는 그 핵심 자석을요. 중국 도움 하나도 없이 만들 수 있는 서방 세계의 거의 유일한 회사가 된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히토류 챔피언이 탄생한 거죠. 자, 근데 이런 거대한 전략을 돌리려면 원료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원료 공급원은 어떨까요? 바로 톨리아라 프로젝트라는 건데요. 이 프로젝트의 잠재 가치가 얼마냐면 무려 18억 달러. 네, 18억 달러입니다. 수익성은 어떠냐고요? 이건 뭐 거의 월드 클래스 수준입니다. 이비다 마진이 무려 72%예요. 그리고 내부 수익률, IR이라고 하죠. 이게 24.9%나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해서 그냥 파내기만 하면 돈이 된다는 소리예요. 엄청난 이익이 남는 거죠. 이렇게 압도적인 원료 공급원을 자기들 손으로 직접 가졌다는 거, 이게 바로 다른 회사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경제적 해자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에너지 퓨얼스라는 회사 자체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게임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외부 변수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미국 정부의 강력한 개입입니다. 얼마나 강력하냐? 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6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새로운 정부 프로그램이 바로 에너지 퓨얼스의 스토리에 엄청난 반전을 가져옵니다. 이 프로그램 이름이 프로젝트 볼트인데요. 말 그대로 핵심 광물을 국가 차원에서 비축하기 위한 12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정부가 최후의 구매자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시장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져도 정부가 무조건 사준다는 거예요. 그럼 에너지 퓨얼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거 만들었는데 안 팔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아예 원천적으로 사라져버리는 거죠. 근데 정부의 지원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프로젝트 볼트가 수요 문제를 해결해 줬다면 이번엔 무역확장법 232조라는 게 가격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이 막 싸게 물건을 퍼붓는 그런 덤핑을 막으려고 정부가 최저 수입 가격을 딱 정해버리는 거예요. 가격 하한선이죠. 자, 보세요. 수요도 막아주고 가격도 막아주고 기업 입장에서 가장 큰 두 가지 리스크를 정부가 그냥 철벽 방어해주는 셈입니다. 와, 이렇게 강력한 호재들이 있으니 무조건 좋아 보이죠? 하지만 모든 투자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에너지 퓨얼스를 둘러싼 낙관론 그리고 비관론을 하나씩 정면으로 부딪혀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긍정적인 쪽부터 볼까요? 10배거로 가는 길. 도대체 어떻게 10배의 가치 상승이 가능하다는 걸까요? 이 텐베거 시나리오는요, 여러 개의 성장 엔진이 그냥 동시에 터지는 그림이에요. 자, 톨리아라 광산에서 매년 5억 달러 이상 벌고 화이트 메사밀의 히토료 사업에서 2억 달러 이상을 법니다. 여기에 ASM 인수로 생긴 고마진 금속 사업, AI랑 데이터 센터 때문에 난리난 우라늄 슈퍼사이클, 그리고 정부가 보증해주니까 국가안보 프리미엄까지 주가에 붙는 거죠. 심지어 의료용 동위원소라는 이건 진짜 숨겨진 보석 같은 사업까지 있어요.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빵 하고 터지면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바로 이 계산입니다. 하지만 이 장밋빛 시나리오 반대편에는 이 텐베거의 꿈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리스크들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장밋빛 미래에도 그림자는 있습니다. 첫째,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면서 생길 수 있는 주식 희석 위험이에요.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기존 주주들의 몫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둘째, 이 회사의 보물창고 톨리아라 광산이 있는 곳이 마다가스카르잖아요.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정치적 리스크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정부가 방패막이가 되어줘도 세계 경기 침체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치면 어쩔 수 없겠죠. 마지막으로 이 좋은 얘기들 이미 주가에 다 반영돼서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는 밸류에이션 부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주식 희석 문제가 가장 구체적인 리스크인데요.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회사가 성장을 위해서 7억 달러짜리 전환사채를 발행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되면 신주가 무려 4,560만 개나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기존 주주들이 가지고 있던 지분 가치가 거의 20%나 희석될 수 있다는 아주 현실적인 위험이죠. 자, 그럼 최종 결론은 뭘까요? 한 분석 리포트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만약에 미국 우선주의 같은 자원 정책이 아예 법으로 만들어지고 또 계획했던 모든 시설 확장이 완벽하게 끝난다면 이 회사는 텐베거의 팍별적인 에너지를 가진 정말 보기 드문 자산이 될 것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강력한 정치적 바람을 타고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실행된다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딱 맞아떨어질 때 그 잠재력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뜻이죠.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새로운 시대에 국가 안보라는 것 자체가 과연 최고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에너지 퓨얼스의 사례는 바로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